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여권이 찢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여권에다가 메모장처럼 낙서를 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시면 등반 인증한 도장 같은 거를 여권에다가 찍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여권을 한 번도 안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R필름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 인솔자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세대랑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쌓인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은데, 출발 전에 공항까지도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출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출국 전에 이거 모르면 출국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권입니다. 여권이 중요한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출국 전에 공항까지 가서 출국이 안 되시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여행을 앞두시고 계신다면 내 여권 만료일이 꼭 언젠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가려는 여행지의 정보를 알아보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그냥 어느 곳이든 최대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최소 3개월부터 어디는 6개월까지 만료일이 이 정도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해당 국가를 꼭 알아보시고요. 웬만하면 6개월 정도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6개월은 좀 안 넘네 하는 분들도 그냥 안전하게 여권을 재발급하시고 떠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가신다고 하면은 여행사에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긴 하지만, 자유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꼭 자기의 여권 만료일을 항상 여행 떠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권 훼손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르신분들이랑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겪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여권에다가 메모장처럼 낙서를 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시면 등반 인증한 도장 같은 거를 여권에다가 찍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출국이 거절되거나 입국을 하셨더라도 해당 국가에 입국하실 때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항상 깨끗하게, 어떠한 티끌도 남겨두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공항에 가서 출국하려고 공항 데스크에 가서 뭐 티켓도 전달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여권이 찢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내가 여권을 아무리 잘 관리했더라도 누군가가 내 여권을 훼손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출국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권을 잘 챙기기도 해야겠지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도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명이 뭐 여권을 걷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개인이, 각자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각자가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여권을 한 번도 안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so lucky입니다. 저도 역시 여권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여권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똑같이 여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분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주의에서 여권을 정말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권을 정말 많이 발급받았네? 좀 수상하다? 기록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시 재발급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를 할 때에도 이 사람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심사 과정도 길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여권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은 해외 공항에서 한 번 잡혔어요. 그래서 2~3시간을 거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지금 한두 번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호텔에 그냥 두거나 캐리어에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권은 여행자의 신분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나 내가 항상 가지고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자 체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권이 진짜 강력한 거 아마 익히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 싱가폴,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무려 194개국이나 되는 나라를 무비자로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여권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의 뭐 프리패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지 여행을 인솔 하다 보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권을 생각한 나머지 같이 가는 동반인의 비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간혹 잊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패키지를 인솔할 때 한국인 남편분은 이제 여행이 가능한 반면 이제 부인분께서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셔서 두 분 다 덩달아 못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시 비자를 체크해 주셔야 하겠지만 같이 가는 동반인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동반인의 비자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챙기지 않으면 출국이 어려운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렸는데요. 다음 4번째부터는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챙기지 않으면 좀 곤란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하실 때 국제운전 면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챙기실 때 우리나라 면허증도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차를 이제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리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안전하게 국제운전 면허증 그리고 영문 운전 면허증, 그래서 혹시나 뭐 영문 운전 면허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국제 운전 면허증이랑 우리나라 면허증을 꼭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트카 회사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가장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게 나으시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방법은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을 받으시고 이제 포인트는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을 챙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국제운전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그런 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국제운전면허증만 챙기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랑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꼭 챙겨주셔야 렌트카 빌리실 때 문제없이 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여행자 보험인데요. 여행자 보험도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행자 보험은 사실 싸게는 정말 2, 3만 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행자 보험이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면 여행자 보험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5만 원을 아끼고자 그냥 가시게 된다면 여행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도난이나 항공기 지연, 뭐 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고가 생겨서 입원을 할 일이 생길 때 해외에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정말 큰 돈이 깨지게 됩니다. 입원비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자 보험은 항상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드는 건 항상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번째, 이제 숙소랑 뭐 항공 같은 거 다 예약을 이미 하셨을 건데요. 이미 예약한 건들을 그냥 당연하다고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다고 하면은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내 예약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이제 통굽이나 부츠를 신었을 때 신발을 벗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는 그동안 신발을 벗어서 검사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인천공항 가보시면 원형 보안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들면 한 20초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정말 빠르게 보안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그 발 밑으로 검사하는 게 조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안 검색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원형 보안 검색기를 통과하실 때 통굽 3.5cm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5cm 정도의 굽을 신었거나 부츠나 뭐 등산화 이런 발목 깊은 거를 신었다고 하시면 신발을 벗고 입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통문 검사기는 따로 그런 검사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신발을 벗고 다시 신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귀찮다고 하시면은 애초에 뭐 슬리퍼나 운동화 이런 거 편한 신발로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3.5cm 굽이냐라고 하시면요. 3.5cm 정도 되는 폭발물을 숨기게 되면 살상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3.5cm 이상의 굽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은근
팁은 잘 모르는 여행 전에 이거 모르면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새로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재밌게 답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